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신형 코란도 출시회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차 드디어 실차로 보시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상단 부분은 뭔가 이 티볼리의 패밀리룩이 이어졌고, 하단 부분은 이렇게 좀 뭔가 고양이처럼 수염이 옆으로 쫙 찢어진 거 보니까 약간 티구한 느낌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크롬을 굉장히 가로로 길게 쓰면서 와이드 앤 로우, 즉 넓고 낮은 그런 프로포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램프도 이렇게 세부 디테일은 이렇게 칸칸칸 있지만 가로로 긴 주간 주행등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가로로 짧지만 가로로 된 방향지시등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가로로 된 안개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튀지 않는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룸밀러 있는 쪽에는 카메라고요. 밑에 부분은 레이더 센서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앞차를 쫓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카메라는 이 라인을, 그 차선을 보면서 차로 중앙을 이어가면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측면을 보면은 쌍용차에서 굉장히 강조한,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기 전 그런 뭔가 응축된 에너지를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측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런 굴곡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뾰족하면서도 안으로 한 번 더 꺾여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와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구체적인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다르게 하면서 새로운 음영, 좀 더 확실한 음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측면으로 이어지면서 이 촌스럽게 빡빡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흐려지면서 뭔가 샥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플로팅 루프처럼 뒤를 C필러 라인을 이렇게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천장이, 지붕이 위로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235 사이즈고요. 그리고 편평비는 50. 밸런스보다는 퍼포먼스 느낌이 더 나는 그런 타이어 세팅이 됐고, 17인치, 18인치, 19인치를 트림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가 가로로 많이 바뀌어서 저는 후면부도 뭔가 좀 촌스러운 가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름 이렇게 안쪽으로, 시선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듯한 램프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트렁크가 굉장히 밑에서 열리면서 하단 부분이 이렇게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비율로 봤을 때 그 트렁크 밑에 부분은 굉장히 볼륨감이 넘치면서 뭐 이런 테일파이프 느낌이 나는 디자인까지 만들면서 범퍼 디자인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고, 야, 여기 보이시나요? 머플러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외관으로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머플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551리터라고 하는데, 뒷좌석을 접는 버튼은 따로 없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레버를 당겨서 하면은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한 1200리터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2열을 접었을 때 등받이와 이 트렁크 높이가 일자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풀플랫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크릿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쌍용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가스리프트는 없는데 고무 실링을 덧댔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을 넣을 때 굉장히 좀 뭔가 포근하게 만져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 보닛을 열 때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엔진룸의 소음을 좀 이렇게 줄이는, 여러분들 또 엔진룸에 물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3.0kgm인데 이거는 1.6 디젤 엔진에서 성능과 효율을 어느 정도 잘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 1.6 엔진 같은 경우도 136마력에 토크는 32.6이에요. 사실 코란도가 0.4 좋긴 한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엔진, 그러니까 1.6 1600cc 디젤 엔진으로는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을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란도의 1.6 엔진은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코란도의 덩치를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시승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1.6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이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물론 속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이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D컷은 아니지만 뭔가 휠 라운드 이 부분을 굉장히 소재도 좀 다르게 쓰고 굉장히 잡은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티볼리에서도 비슷하게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이 도어 트림부터 이 크래시 패드 쪽을 지나서 쭉 이어지는 그런 가로로 긴 그 레이아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쌍용차 측에서는 이런 현악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머치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톤이나 색 배합을 잘해서 그렇게 막 촌스럽거나 그런 좀 과장된 느낌은 들지 않고 좀 안정적입니다. 터치로 썼을 때 편한 거, 버튼으로 썼을 때 편한 거를 골고루 잘 배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조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온도 조절도 여기 로터리 버튼을, 저 지금 감동받았어요. 온도 조절할 때 이 실내 그래픽이 뜨면서, 와, 어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눌리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엔진 시동 버튼이 있고, 요게 좀 아쉽네요. 요게 T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열선과 쿨링 시트 버튼이 너무 조금 뭔가 생뚱맞은 위치에 있는 느낌? 물론 기능적으로는 3단계로 조절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살짝 들고,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각지고, 뭔가 이 조형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봤을 때. 드라이브 모드랑 스포트 모드는 이 손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윈터 모드는 이거를 돌린 상태에서 홀드를 해야지 윈터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 힐 디센트 어시스트가 있고요. 그 ESC 오프 버튼이 있고, 그리고 스탑 앤 스타트 온 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와 함께 이 컵홀더도 느낌이 굉장히 좀 로보트스러운 느낌이 들고, 여기도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여기에 놓기 싫으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도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 콘솔 박스도 굉장히, 그러니까 별로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슬라이딩이. 이게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는 딱 기어봉을 잡았을 때 이게 팔꿈치가 겨우 걸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콘솔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니까 팔이 짧은 여성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팔꿈치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상단에 크래시패드 이 전면부도 굉장히 넓어요. 앞이 너무 긴 느낌이어서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앞이 여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베젤을 아예 좀 없애거나 좀 더 키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10.25인치가 한계인 것 같고, 나머지 이 오일 온도나 연료는 이 전체적인 10.25인치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런 벨트 경고나 이런 게 위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문 열리는 거 이런 거 정보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보면은 예,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대기. 나름 2차급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이거 내비게이션 연동. 그래서 요게 굉장히 아우디에서 이런 디지털 계기판을 쓰면서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을 연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넣는데요. 왼쪽에는 회전수 나오고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에는 이 차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나오게 해주네요. 그래서 이 계기판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2차급에서 이 정도 계기판을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행보조 설정 같은 것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쌍용차가 이런 날이 오다니 저는 새삼 놀라우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뭔가 한편으로는 기특한 마음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써보면서 실제로 작동되는, 구현되는 방식이나 이거는 정말 좀 더 세밀한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제 보면 차량 상태에서는 오토 스탑이라고 써있고 누적 주행 시간 나오고, 그리고 이 타이어 공기압 나오고요. 그리고 요소수 1.6인데 이 유로6를 충족시키려면 요소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소수 레벨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기본적인 트립 컴퓨터 나오고요. 주행거리 A, B, 그리고 출발 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이거는 주행 상황인데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픽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운전자 주의 레벨도 지금 나쁨 좋음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거고, 목적지 이거는 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는 요런 화면을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충분히 HUD가 없더라도, 굳이 컴바이너 형태의 HUD를 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꽤 깔끔한, 시각적으로 그렇게 눈을 숙이지 않고 정면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대대로 다리가 짧고 상체가 깁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무릎 공간이 남는 거는 이해가 돼요. 원래 난 넉넉했으니까. 근데 머리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좋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게 리클라이닝이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되네요. 리클라이닝이 여기가 기본이고요. 요 높이가 기본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레치를 젖혀서 하면은 요 정도, 그렇게 큰 각도는 아니지만 뒤로 더 젖혀집니다. 근데 기본 각도조차도 굉장히 등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꼿꼿이 서 있지 않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열선이 2단계로 조절되는 게 있고요. 별다른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220V가 있는데 보통 220V는 거의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보통 USB 단자를 한두 개 달아주던지, 그리고 뒷좌석 사람들도 전자기기를 좀 잘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지금 220V 인버터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아쉽고, 공간은 만족스러우나 기능적으로 봤을 땐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색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오렌지색, 조선 티구안 딩고김님 오렌지색, 딥블루 색깔, 붉은 죄송합니다, 선지 색깔, 끓기 전 선지 색깔, 블랙이 있고요. 짙은 그레이, 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오렌지, 블루, 레드, 그레이, 실버, 블랙, 총 7가지 색의 차가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됩니다. 이렇게 꺼집니다. 오프, 오토, 음프, 뷰, 상향등.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고요. 나머지 시승 부분은 신승용 기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